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오늘은 낙엽송 나무를 주제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산림경영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산림경영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고 왔어요. 주로 이제 독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는데, 그날 이제 현장 실습에서 이제 잣나무 조림된 곳하고 낙엽송 조림지 등 이렇게 현장 실습도 했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낙엽송은 먼저 첫 번째로요. 얘들은 침엽수지만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잎갈나무라고 하거든요. 잎이 갈색으로 변한다. 그래서 이제 잎갈나무라 그러는데, 화렵수처럼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봄에 나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수간이 굉장히 곱게 자라는 나무예요. 그래서 요 목재로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무이거든요. 그리고 요 낙엽송의 원산지는 그 일본이에요.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낙엽송들이 요 일본 후지산 중턱에 자생하는 낙엽송, 그 일본 잎갈나무라 그러는데요.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림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낙엽송의 두 번째 특징은요. 낙엽송은 청근성이에요. 심근성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청근성인데, 뿌리가 아주 옆으로 넓게 퍼져요.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. 옆으로 퍼지니까 바람 불으면 많이 넘어가지 않느냐.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고요. 얘들은 이제 옆으로 퍼지니까 주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대신에 이런 매트 효과가 굉장히 강한 수종이거든요.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레슬링 선수가 자세를 잡고 이렇게 탁 누워 있으면 잘 못 넘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낙엽송은 그 매트 효과가 굉장히 강한 수종이고요. 반대로 이제 소나무 같은 수종은 이 아래로 뻗는 그 주지가 아래로 쭉 뻗기 때문에 이런 말뚝 효과가 있어요. 근데 요것도 이제 단점이 있어요. 부러질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 거 있다고 말씀드리고요. 낙엽송의 세 번째 특징은요. 얘네들은 소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직사광선을 많이 봐야 되는 수종입니다. 그래서 이 햇빛을, 키는 똑같이 커요. 근데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, 직사광선을 많이 봐야지만 이 나무 목재가 굉장히 굵어지는 수종인데요. 얘네가 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숲이가 굉장히 얇습니다. 숲이가, 이 나무 껍질이 얇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. 어떤 그 햇빛, 어떤 광에 의한 그런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, 지금 요 위에 낙엽송 보면은 지금 이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이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썩거든요. 자연적으로 빽빽할 때는.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면 잔가지가 아예 없는데, 이게 지금 강전정이 아니죠. 강하게 이렇게 간벌을 했을 경우에는 이 환경이 바뀌잖아요. 그러면은 얘네가 스스로 이제 내 주위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광해 반응에 민감하게 돼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후생지가 조직을 찢고 나오게 되는데요. 이게 그래서 요 육림적인 기술의 이 낙엽송은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약도의 간벌을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요. 보통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속가배기를 해줘야 되는 수종입니다. 이게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렇지 않아요. 소나무는 이렇게 강하게 간벌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가지가 또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. 그리고 요 나무에서 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,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. 그 가지가 이제 나중에 목재로서 가공을 했을 때 그 옹이가 되는 부분이 금방 썩거든요. 그래서 요 낙엽송은 광에 민감한 수종이라서 요 낙엽송을 이제 간벌을 할 때는
약도의 감벌로 자주자주 해줘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낙엽송 특징에 대해서 네 번째인데요.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. 무엇이냐 하면 낙엽송은 이 낙엽송 조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실 텐데 이 어릴 때는 이 숲이가 이렇게 돌아가요.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. 꼬여 있는데 이게 한 50살에서 60살 정도 되면 이게 곱게 펴지거든요.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20살, 30살 된 낙엽송을 목재로 사용했을 때는 이 목재 자체가 뒤틀려 버려요. 뒤틀려져 있어서 이게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목재로서 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.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뭐 건설 현장에서 뭐 10년, 20년 된 거 뭐 아시바 같은 거 용도로 그냥 통으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공하는 그 목재로 썼을 때는 이 수피가 이렇게 뒤틀리는 이런 그 문제가 있어서 이 낙엽송이 좋은 목재가 되려면 최소한 50년에서 60년 정도는 키워야지만 이 돌아갔던 수피가 이렇게 곱게 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 낙엽송은요, 대립종이라 그래서 잣나무도 그렇지만 그 낙엽송 나무 밑에 어린 새끼 낙엽송이 잘 안 자라요. 그 이유가 얘들도 이제 좀 타감 작용이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이 낙엽송에서 떨어지는 이 잎들이 이제 새끼를 잘 못 크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. 그래서 얘들은 자기 밑에 새끼 나무를 잘 키우지 않고요. 오히려 이제 동물이나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누군가가 가져가서 내 새끼를 키워달라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잣나무 밑에도 거의 보면은 그런 잣나무 잎에서 나오는 그 타감 작용 때문에 그런데 낙엽송도 마찬가지고요. 요 타감 작용이라는 게 보통 우리 밭에서도 이렇게 보면 메밀밭에 풀이 잘 안 나요. 또 이제 다 같은 비슷한 그 내용인데요. 메밀이나 이제 호밀 같은 작물을 심어보면 풀이 안 나는 것도 이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낙엽송도 이런 타감 작용이 있습니다. 사실은 제가 그 학교 졸업할 때 학사 논문이 주제가 이 타감 작용이었어요. 이제 알렐로패시라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식물의 타감 작용에 대해서 제가 그 학사 논문을 했었는데 낙엽송도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. 오늘 그 낙엽송 조림지 와서 낙엽송 관련된 영상을 담았는데요. 전국에 계신 낙엽송 산주님들께 이게 참고될 만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공유해 봤는데요. 낙엽송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육림하는 수종 중에 가장 그 목재로서 가치가 높은 나무인 것 같아요. 실제로 그 벌채를 했을 때 그 나무값이 제일 잘 되는 수종도 낙엽송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낙엽송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